자, 삼성전자 주인은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에 올라오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드디어 삼성전자가 돌아왔구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삼성을 다시 사야 될 때가 됐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있는데 지금 또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7월 4일날 고점을 찍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시기도 대략적으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사실 올라갔던 이유에 다 있고 내려가는 하락에 다 이유가 있듯이 이것만 추적하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단타 자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게 가능하게 된다. 그럼 그거에 대한 정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오늘 내용은 정말 좀 고급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되게 고급 내용입니다. 이건 돈 받고 해도 되는 강의인데 무료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요거면 충분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실 저 황프로가 주식으로 성공하기까지의 가장 큰 노하우가 담긴 게 외국 정보를 많이 보는 건데 그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결국에는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깔립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시청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하면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나라 어떻게 되어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실상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 이 섬이다 보니까 뭘 해요?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 근래는 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달러의 움직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국가가 됐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우방 국가가 있는데 요즘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이 사람이 좀 럭비공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 되는데 요즘은 좀 이게 좀 잠잠해지죠. 그러면서 지금 떠오르는 게 트래픽, 이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세를 신경 써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무역의 거래 대금을 달러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관세 몇 퍼센트가 붙느냐에 따라서 무역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구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파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행정 법안이 통과가 됐거나 이런 관세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도 요동을 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OBBB 법안,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에요. 요것이 통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국채 선물 3조 원 순매수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서 뭐가 일어났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일단 이걸 왜 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대규모 국채 발행 예고, 채권 시장 요동치고 월가 연준 올해 2, 3회 금리 인하를 등 아니 황프로야 이게 왜 삼성전자 주가랑 연동이 되는 건데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지 이제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결국 돈을 찍어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 자료를 볼 건데 미국이란 나라의 국채를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그러니까 재무부의 1일 보고서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까요?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 부채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삼성전자 주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7월 2일 으로 나온 거예요.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나온 겁니다. 이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7월 2일부로 미국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중요한 거 이거 어떻게 보면요 다 영어로 써있을 모르겠지만은 여기부터 보면 돼요. Daily Treasury Statement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무부 1일 보고서라고 보면 됩니다. 테이블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Operating Cash Balance 이렇게 져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은 하루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쓰고 있냐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675억 달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지금 더 원화라고 그냥 할게요. 36만 7,512원이 계좌로 들어왔다. 원래 남아있는 돈이다 요게. 그래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해가지고 전체
재무부의 일반 계정에 대한 잔고가 얼마다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붙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토탈 TGA deposit 해가지고 돼 있는 게 입금된 금액 오늘 하루에. 그러면 이 밑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withdraw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출금된 금액이겠죠. 이거 다 더해서 오늘 이 정도 남았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미국이란 나라가 이거를 언제 소진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채 발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벌써부터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원래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국가의 국고를 채우고 다시 비우고 하는데 보통 루틴이 있어요. 세금이 보통 4월에서 5월 요때 그리고 플러스 9월 이때 들어옵니다. 이거는 한국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소득세가 들어오게 되는 미국의 소득세가 들어오는 4, 5월이 메인인데 올해 4, 5월에는 이 세금이 이미 당연히 TGA에 미국의 재무부의 일정에 포함이 됐었겠죠. 그런데 이게 거의 제로로 수렴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미국의 국고가 텅텅 비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소리가 돼요. 이 4, 5월 달에 들어왔던 세금이 1,500에서 2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 보통 이제 한 달에 쓰는 금액이 이 정도 돼요. 요게 지금 계속 소진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게 얼마라 했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37만 2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3,722억 달러라고. 근데 한 달에 쓰는 금액이 1,500에서 2천억 달러다. 그럼 최대치를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어떻게 돼요?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관세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각 국가들을. 어쨌거나 이것과 무역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굶어 죽으니까 이제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걸 제가 왜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지. 삼성전자의 주된 고객도 미국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OBBB 이거를 왜 했냐? 미국이 통장에 빵꾸가 나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이 법안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트럼프가 이 법안이 계속해서 밀어붙인 이유는 뭐 TV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기존 소득세 감면 유지 뭐 이런 법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메인은 미국의 부채 한도 자체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한도를 5조 달러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다는 소리가 되죠.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1.8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 5조 달러라는 규모가 얼마나 큰 거냐? 한 2년 정도는 에라 모르겠다 펑펑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관세를 뜯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니까 트럼프가 길길이 날뛰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미국을 뭐 망하게 만들 거냐 뭐 이렇게 난리 나가지고 아메리카당 만든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도표로 좀 넘어가서 온갖 꼬부랑 글씨여서 여러분들 좀 알아먹기 좀 어렵다 하면은 이거 보면 돼요. 디파짓하고 위드로 그러니까 입금과 출금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만 보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숫자가 크게 큼직하게 써 있는 거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 같아요. 자, 이런 부분. 자, 텍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발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텍스 여러분들 뭐예요? 맞아요. 세금이죠? 어디서 세금이 붙겠어요? 기업의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미국에는 이런 게 붙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항목이에요? 요거죠. 소득세.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된다. 여기서 가장 많이 인컴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총 누적한 게 요거다. 예, 코퍼레이트 인컴 해가지고 요게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관세로 두들겨 팬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부분이에요. DHS 요 란이 지금 관세로 인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20% 붙었잖아요. 그에 대한 추가 수익금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7월 2일 날 이 나왔던 자료는 베트남의 법인세래요. 죄송합니다. 베트남의 관세 추가 부과가 된 게 적용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재밌는 포인트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부분에서 미국이 국방비에 얼마 쓰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파트는 여기 DOD 보면 돼요. DOD. Department of Defense. 당연히 국방부에 대한 부분이겠죠. DOD. 그래서 여기 금액이 꽤나 큽니다. 국방부 자체에서 메디케어라든지 헬스 부분이 되고 밀리터리 리타이어먼트 은퇴한 퇴역 군인들한테 되는 연금 이런 부분도 꽤 크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미국이 천조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 그럼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도대체 어느 부분을 보면 되느냐? 여기 이 부분 보면 됩니다. 개인의 소득세, 사회보장세, 원천징수세
With individual FICA 여기 부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부분이다.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요게 꾸준하게 수치가 높아지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을 하느냐?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최신 갤럭시 핸드폰이나 뭐 QLED 가전제품을 충분히 구매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되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많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된 소비자들이 돈을 벌어야 뭐 새로운 제품을 살 거 아닙니까? 다행히 이 부분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인디비듀얼 텍스 리펀드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죠. 정부가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현금. 그러니까 회계 연도 누계로 2,915억 달러가 환급이 됐다는 거죠. 이 환급금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새로 가전제품을 살 수 있을 때 환급금이니까 추가적인 고객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반도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반도체 부분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뭐를 보여줬죠? 미국 국방부에서 지출이 얼마가 나가느냐, 요거 부분 보라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여러분들 반도체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제 영상 보고 계시나요? 핸드폰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각종 첨단 과학 제품들 뭐 국방부로 연결되면은 레이더 통신 장비런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이 모든 게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이요. 이게 얼마 기준? 3,552억 달러나 지출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좀 줄이고 싶으나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돼요. Department of Energy DOE 부분 보는데 여기 부분이죠. 에너지부 수출 요거에 나사로 보통 잡힙니다. 그래서 첨단 연구랑 기술의 핵심 개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가장 주력으로 몰고 가고 있는 낸드 플래시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 단위로 계약이 많이 그래서 삼성의 최신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기술이 요구하는 거대한 B2B 시장의 수요 지표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지출이 얘기가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이게 잠깐 눌리는 시기가 됐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O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일단 트럼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통장을 뚫은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뭐예요? 결국 마통이 뚫었으면은 갚아야 될 거. 그게 지금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세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관세 협상이 여러분들 왜 90일 유예가 됐는지 이제 좀 감이 오세요? 90일 유예했잖아요. 그게 지금 7월 들어와가지고 7월 초에 다시 재가동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의 미국이 재정 지출 양을 보게 되면 7월이나 8월 안에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파산이 나온다고. 이거 막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당장 땡길 수 있는 관세로 목줄을 쥐어짜고 있고 그리고 OBBB 법안을 일단 통과는 시켜놨으니까 이 기간 동안 시간을 벌었잖아요. 언제? 2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관세를 때려 맞는다고.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단기간 올랐다가 지금 좀 눌리고 있죠. 이거 누가 매도했는지를 보면 돼요. 누가 매도했어? 보세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양 사이드에서 때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주가가 나온다. 하락이. 그러면은 반대로 언제 다시 사면 되느냐? 제가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자료들 이게 전부 다 데일리로 추적이 됩니다. 저는 매일 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어디가 증가되거나 줄어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옵니다. 매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투자를 할 때 통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추가를 한 게 요거예요. 반포 주식계장 시그널 차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차트 봤을 때 여러분들 차트랑 크게 뭐 다를 거 없죠. 근데 여기 화살표 요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했을 때 빨간색 화살표가 떠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입니다 하면은 뭐가 뜹니까?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 그러니까 이 빨간 화살표가 떴을 때 매수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 매도하고 요 시그널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적중률이 높은 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말 많이 증가를 했던 두사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봅시다. 두사에너빌리티 보면은 단기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플러스 20%. 매수하고 파란색 뭐예요?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플러스 30% 챙기고 지금 매수 타이밍 안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신뢰치가 높은 또 하나의 매매 기법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단기 매매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제 소통방에다가 인증을 해놓은 건데, 이 지표들, 당일 매수, 이런 타점들이 나온다. 90일에는 SK이노베이션 당일 진입에서 10% 가까이 수익 챙겨 나오고, 그 외의 종목들도 어느 날은 5% 챙겨가는 날도 있고, 2% 가져가는 날도 있어요. 9% 가져가는 날도 있고, 어떤 날 좀 안 되면 1% 가져가고, 그리고 어떤 날 좀 잘 되면은 13%, 19% 이렇게 수익을 챙겨 나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뭘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그널 지표로. 그래서 이 시그널 지표로 차트를 계속 돌려봐요. 그럼 그런 와중에 내가 생각하는 가이던스 뷰랑 맞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매수 타이밍 나오면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 나오면 매도하고, 이거 설정하는 방법과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또 뜹니다. 그래서 소통방에는 그걸 또 공유를 해놔요. 어떻게? 자, 7월 7일 단알 단타 접근하기 매우 유리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시에? 8시 6분에. 그래서 단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8시 6분이 언제냐? 요때죠. 8시 3분께가 8,400원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8,600원대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22%가 상승했어요. 이러한 종목들이 포착이 된다. 그래서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추가적인 종목 쿠폰까지 말씀드렸죠. 쿠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사왔더라. 그러니까 적중률이 상당히 높고 신뢰도가 높다라는 지표가 됩니다. 왜? 제가 실제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소나기를 피해갈 구간이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 그리고 단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좀 더 크게 써드릴게요. 010-4438-5734 여기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포착된 단타 종목들 하루에 뭐 5%, 10%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기 종목 어느 종목에서 포착됐는지 바로바로 문자로 쏴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여러분한테 답장 드리는 식으로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소 엮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 지금 뭐라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부채 협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도 좀 앞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원래 좀 럭비공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포로 이상한 길로 새일 가능성도 좀 있다.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대응 같이 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뭐라고요? 제 핸드폰 꺼내 들으시고요. 삼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4438-5734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로 가끔 가다가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 못 받습니다. 너무나 많이 와요. 그래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여러분들 답신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되게 재미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 주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내용도 전달해드렸는데 추가적인 다음번 어떤 소식이 발생하게 되면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황프로였습니다.